구수한 우리말로 풀어보는 시사 한마당. 백금열의 뉴스 모타모타가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우, 너무 보고 싶었잖아요. 네, 제가 네. 13박 14일 답사를 이야, 다녀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네. 답사를 다녀오셨는데 네. 어디로 다녀오셨죠? 중국의 독립운동 사적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상하이에서부터 양쯔강 타고 저 무한, 창사, 악양 이런 데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지금 사진이 나오는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 그 청사가 있는 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저기 다녀오셨죠. 그런데 이제 저기를 보시면은 위에가 포장이 쳐져 있죠. 그러니까요. 이 건물이 낡아서 그렇습니다. 뭐 떨어질까봐 네네. 보수 정비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길만 건너면 저런 완전히 신천지입니다. 건물이 하늘을 찌르죠. 네. 바로 옆에 저렇게 멋있는 공원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신티엔디, 우리말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중국에서 가장 번화한 데예요. 예. 저희가 이제 상업지구입니다. 아파트도 엄청 고급이에요. 저런 데는 평당 1억이랍니다. 그런데 길만 건너면 저렇게 번화한 데인데 임시정부 청사가 있는 데는 낡은 건물 저거를 네. 그대로 중국 정부가 보존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게 한 도시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네요. 네네, 완전히 다른 데 같죠. 그러니까 저기에 이 부동산 개발 압력이 엄청 셀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 정부가 저거를 우리 임시정부 청사가 있다고 해서 보존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국 정부에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지켜준다는 게 너무 네네. 고맙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 일하시는 중국 분들이 좀 불친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점심 시간이 11시부터 1시 반까지 2시간 반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님한테 이르는 겁니다. 저기를 우리 정부가 돈을 대 가지고 안내원을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거죠. 지금 저희 가면 설명도 못하게 하고 사진도 못 찍게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있으면 예. 사진도 찍고 설명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금열 선생님처럼 조금 이렇게 애정을 갖고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또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이제 역사를 공부하러 오는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나마 답사 이야기 좀 전해드렸고요. 오늘 또 본격적으로 뉴스 들어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강력히 밝히셨습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주가지수 5천 올라가는 것보다 계곡 정비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면은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사는 용도로 몇 채 가지고 있는 사람 말고 투기용으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 팔아서 돈 벌었을 때 거기다가 세금을 많이 매기자 하는 법이 통과가 됐는데 요 법 시행을 2022년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4년이나 미뤄주면서 투기용으로 그 집 갖고 있는 사람들 팔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요 4년 동안에 팔아서 이익 보고 그냥 나왔으면 되는데 일부 투기꾼들이 돈을 더 벌려고 악착같이 요 집을 갖고 버티고 있다가 5월 10일부터 이제 법대로 세금을 내게 생기겠으니까 네. 조직적으로 좀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세금 날벼락이네, 뭐 시장이 어지러워지네, 부작용이 크네, 요 따위 말 같지 않은 말들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SNS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 가구, 수십 가구, 수백 가구씩 사 모으는 바람에 집값하고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서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들어 나라가 망할 지경이다. 아니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하는 게 그렇게 부당하냐?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리고 신혼부부들도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죠. 그렇죠. 예? 아니 그 돈벌이에 눈이 벌게져 가지고 말이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 자기 눈에는 피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투기꾼들 투기 조장하는 보수 언론, 사이비 언론이죠. 그리고 당 대표부터 뭐 집이 6채나 된다는 그 투기 옹호하는 정당, 예? 날벼락 운운하다가 국민들한테 불벼락 맞습니다. 그런 자들의 비난쯤은 감수하지 말고 가볍게 무시하시고 국민을 믿고 이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은 사는 데지 사는 데가 아닙니다. 여윳돈은요, 집 말고 그저 주식에다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기업도 살리고 애국도 하시고 돈도 버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수사랑님께서 집은 많은데 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한다는 의견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날마다 SNS로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화제인데 뭐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설탕 부담금, 초국가 범죄, 태스크포스 설치하는 거, 반값 생리대, 광역 지자체 통합하는 거, 일본군 위안부 모욕하는 거 등
정상 외교서부터 우리 서민들에게 중요한 물가까지 다양한 이야기로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왜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구중궁궐에 갇혀서 국민들 목소리를 못 듣는다 이렇게 비판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하고 똑같이 대통령이 돼서도 국민하고 직접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통즉 통이요, 통즉 불통이라.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자막 나오네요. 앞에 나오는 통자는 통할 통자고 뒤에 나오는 통자는 아플 통자입니다. 그러니까 불통, 통하지 않으면, 소통하지 않으면 아프고, 통즉, 통하면, 소통이 되면 아프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피가 잘 통하면 아프지 않고, 조직도 상하 간에 소통이 되면 조직이 활성화되고, 나라도 대통령부터 저 아래 궁벽 산촌의 시민까지 통하게 되면 나라가 흥하겠죠. 이건 어떻게 봐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주로 보수 언론이라는 재래식 언론인데 뭐 부작용이 우려되네, 뭐 과유불급이네 이런 말 같지 않은 말들로 비난들을 해댑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말고 우리 말만 들어라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국민하고 소통하지 말고 우리하고만 소통하자 이런 말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옛날에 일반 백성들은요 임금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고 임금한테 하소연하려면은 임금 거동할 때 그 격쟁이라 해가지고 네. 꽹가리를 쳐요. 아니면 우리 잘 아는 신문고를 치거나.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말씀 걸어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도 직접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짜 언론의 그런 말 같지 않은 말들은 가볍게 무시하시고 계속 국민들 믿고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몸도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건강하잖아요. 우리나라의 혈액순환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지역 소식 준비하셨는데요. 네네. 한국노총이 생활임금 현황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 광주광역시가 1등, 전라북도가 3등, 전라남도가 4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생활임금이 무엇이길래 그러냐 그런데 이 최저임금이 있죠. 올해 이제 시간당 1,320원입니다. 네. 근데 이 최저임금이란 것은 겨우 굶지 않고 벗지 않을 정도만 보장하는 것이고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그걸 넘어서서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차도 한잔하고 어디 가서 공연도 보고 여행도 한번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죠. 광주는 시간당 13,303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대략 3,000원 정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고 생활임금은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거에 따라 시행하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최저임금만 줘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광주하고 전남은 어디 사람이 그러면 쓰냐. 한권에 같이 살아야지 하고 생활임금을 이렇게 높게 주시는 겁니다. 역시 광주와 전남은 민주인권 평화의 고장답게 논아먹을 줄 아는 예. 한권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혼자 잘 살면 뭔 재미랍니까? 한권에 잘 살아야죠. 다른 지자체들도 우리 광주 전남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건 같이 또 배우고 그럼 너무 좋잖아요. 약간 이렇게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적십자사 광주 전남 혈액원이 지난달 23일에 헌혈하는 사람한테 뭐 두바이 쫀득 쿠키 저는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만 여기서 질문 드셔보셨어요? 뭐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네. 다음번에 제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사다 부탁합니다.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그 일명 두쫀크를 헌혈하는 분들에게 드렸더니 그날 헌혈하는 사람이 평소보다 2.6배가 늘어서 피 보유량도 5일분으로 늘었다 그래요. 네. 그 요즘 세상이 각박하네, 정이 없네 그러지만은 피가 모자란다는 뉴스를 보면요 모두가 안타까워합니다. 목이 메이십니다. 예, 그런데 헌혈의 집이 너무 먼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생각이 머리에서 심장까지는 가는데 심장에서 발까지 가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두쫀쿠를 주신다 하니까 이 헌혈의 집이 생각보다 가까워 보인 겁니다. 요거 생각하신 분 참 복 받으실 겁니다. 이분 저 찾아서 상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자, 헌혈하면 이웃사랑 실천하고 맛있는 디저트도 먹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일석이조죠. 특히 그 겨울에 피가 많이 모자란답니다. 우리가 저 모기한테도 피 나눠주는데 사람한테 피 못 나눠줄까요? 헌혈하고 이웃사랑 합시다. 네.
사랑이 전파된다고 느낄 수 있는 게요. 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지역에 있던 그런 카페들이 막 힘을 모아서 이제 두쫑쿠를 헌혈의 집에 기부를 또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참 따뜻한 마음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함께 해봤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또 행사해 주시는 그러니까요. 그분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뉴스 못하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빛나는 나의 도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